안녕하세요. 플로우의 워크 트렌드인 2024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플로우 마케팅팀의 박세현 책임입니다. 웨비나 시작에 앞서 안내드립니다. 본 영상은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만 공개되며 저장과 배포가 어렵습니다. 다만 워크 트렌드인 2024 웨비나 종료 후에는 필요하신 분들께 플로우 세션 영상 다시 보기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업 툴 도입 검토에 필요하신 자료를 공유해드리니 화면의 QR코드를 통해 신청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많은 인사이트 준비하였으니 내년의 업무 전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웨비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첫 번째 세션에서는 플로우 장아람 팀장이 2024 일의 미래, 앞으로 어떻게 일할까요를 주제로 미래의 기업 업무 환경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플로우 이학준 대표가 DX 협업 툴로 앞서가는 업무 혁신 전략 발표를 통해 실제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기업 사례를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렌드 코리아 2024를 출간한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내년의 10대 트렌드 중 업무와 관련된 키워드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럼 세션 1 플로우 장아람 팀장의 발표 2024 일의 미래, 앞으로 어떻게 일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명의 마케팅팀이 전 세계 55개국을 마케팅하며 매년 300% 이상 성장하고 있는 플로우 마케팅팀 장아랑 팀장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는 제가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까지 바라보면서 느낀 많은 인사이트들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를 다시 돌이켜보면 전 세계 혁신을 이끌던 빅테크 기업들도 불황, 직격탄을 맞이했습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가 위축되고 수요도 줄어들고 이처럼 모든 기업의 수익성이 꺾이니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거대 구조조정 칼바람이 시작됐죠. 그래서 시장 최고의 이제 직장이라고 불리던 미국 연봉 1위, MS, 구글, 메타 등이 15만 명이 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에는 오피스 공실이 많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한때 기업가치 60조를 평가받았던 위어크는 사실상 파산 신청을 하면서 상장 폐지 위협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글로벌 기업발 불황이 국내 IT 업계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영업 적자는 물론이고 투자가 어렵고 불어난 인건비의 늪으로 한때 잘 나가던 한국 테크 기업의 루키, 네카라 쿠베감토 직량, 네이버, 카카오, 라인 등 한국 루키 기업들도 생존을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었는데요. 카카오는 주요 자회사 절반 이상이 영업 손실을 겪으면서 실적이 악화돼서 구조조정을 했고요. 야놀자도 최근에 구조조정을 하고 직방 같은 경우에는 21년 유니콘까지 등극을 했는데 권고사직을 면치 못하면서 국내에서 가장 주목을 받던 기업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이렇게 감원 한파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에서 예외되는 인력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AI 분야였어요. 그러니까 즉 칼바람이 부는 시장에서도 기업들의 자금은 모두 AI로 몰린다는 건데 이로써 글로벌 빅테크 기업 내부 투자를 하는 방향성의 양극화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인간 직원들에게는 긴축 재정이다, 임금을 동결한다, 보너스를 삭감한다는 보수적인 분위기인데 AI 기술의 만큼은 굉장히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S 같은 경우에는 AI 투자를 위해서 전 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고 보너스를 삭감을 했는데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에는 무려 12조를 투자를 했고요. 메타, 아마존도 비슷한 분위기고 결국에는 전 세계 전문가들은 가장 발전된 생성형 AI를 보유한 기업이 전 세계 최고 경쟁 우위를 점할 것이다 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같은 국내 IT 초대 기업도 생성형 AI 출시와 지속적인 성능 강화를 위해 기업의 역량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조 조정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희망퇴직까지 받았는데
AI에는 700억을 수혈하면서 확대를 하고 있고, 네이버도 초대 규모 AI 생태계를 확장을 이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정부에서는 약 1조 원을 투자해서 전 국민 AI 일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최근에 전 세계 IT 테크 시장을 움직이는 빌 게이츠가 이런 예언을 하나 하죠. 이제 앞으로 5년 안에 AI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그리고 이 혁명은 내가 이 업계에서 이 업을 하면서 겪은 혁명 중에 가장 큰 혁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예언이자 경고처럼 들렸어요. 5년 내로 대비를 해라. 제대로 준비를 해라. 라는 말처럼 들렸는데, 이제 내가 본 혁명 중에 가장 큰 혁명이라는 말로 생각보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빠르게 변할 것이다. 라는 좀 극단적으로 공포감 비슷한 게 좀 느껴졌는데요. 참고로 올해 초에 빌 게이츠가 기고문에 이제 얘기를 한 내용을 보면 AI 시대가 시작됐고 그때 첫 기고문에는 10년 안에 이제 변화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최근에 생각보다 이제 AI 기술의 속도가 더 빨라져서 5년 내로 우리 같은 개인들도 완벽한 AI 비서를 갖게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언을 한 거예요. 결국에 이제는 영화로 치부됐던 것들이 현실로 일어나는 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 영화 아이언맨을 보면 토니 스타크가 컴퓨터 프로그램인 AI와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의 기분은 어떻고 컨디션은 어떻고 내 일정은 이렇고 나의 인간관계들은 이렇다 라고 막 AI 비서 그 자비스는 그거를 막 파악을 한 다음에 각종 필요한 정보를 주고 문제사항마다 대처할 수 있는 조력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처럼 인공지능이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핫한 이슈인데요. 그 애플의 천재라고 불리던 핵심 멤버들이 나가서 회사를 차려가지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 앱이나 PC 프로그램 필요 없이 이제 몸에 착용을 하거나 실제 이제 손바닥, 이제 몸이랑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를 통한 이제 구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엄청 빠르게 보편화된 것처럼 웨어러블 디바이스 역시 머지않아 대중화될 전망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어쩌면 그 빌 게이츠가 말한 것처럼 5년 내로 지금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 PC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말인데요. 사실 이게 먼 이야기 같지만 요즘에 진짜 잠깐 한동만 팔고 오면 세상이 확 바뀌는 세상이거든요. 사실 그 2007년에 아이폰이 출시되고 정말 1년 안에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모바일 생태계가 시작이 됐거든요. 2007년에 이제 아이폰이 출시되고 바로 안드로이드 폰이 나오고 그 수많은 스마트폰 안에 수많은 앱들이 생겨나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산업이 성장이 됐는데 이때 이 앱들이 다 나온 거죠. 배달의 민족은 배달 산업을 바꾸고 카카오 택시는 교통 산업을 바꾸고 마켓컬리는 이제 마트를 가는 방식을 바꿨어요. 처음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뭐 스마트폰으로 뭐 전화하고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정도의 편리함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아주 빠르게 모든 산업 자체가 다 뒤바뀌어 버린 거죠. 이처럼 아주 큰 IT 혁명이 있으면 우리 모든 생활이 아주 빠르게 확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상들이 먼저 변하고 사회 전반이 변하고 산업의 구조 자체가 변화하면서 변화에 맞춰 혁신하는 기업만이 생존하는 세상이 오게 되는데요. 이제 구글의 최고 천재들이 모인 직원들이 챗 GPT-4를 뛰어넘는 제미나이를 출시를 했고 주말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 인물과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큰 행운이라고 느끼고 있는 그 미친 기업가죠. 일론 머스크도 새로운 챗봇 그록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록은 챗GPT보다 정확도도 높고 완전 최신 실시간 정보를 기반을 하는데 유머까지 겸비해서 마치 사람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아가 이런 그록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의 결합까지도 이제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서 마치 아까 아이언맨이 AI 비서와 교감을 하는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운전자가 주행을 하면서 AI 비서에게 명령을 하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혁신을 이끌어낸 첫 출발인 챗GPT, 정말 대단하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기술인데요. 이 챗GPT 기술을 저희 협업틀 플로우에도 좀 탑재를 시켜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챗GPT에선 할 수는 없지만 플로우만의 정보로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이 탄생을 했는데 이건 바로 뒤에 파트 이학준 대표님께서 자세히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네, 좀 기대를 해주세요. 이처럼 AI 기술이 보급화되다 보니까 인간의 일자리를 습격하기 시작했어요. AI 기술이 대중화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향후 5년 내로는 사무를 지원하는 업무직은 30% 이상이 AI와 자동화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AI는 이제 대중화되지만 인간의 노동은 고급화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인간들은요, 인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뭐 예를 들어서 창의성, 감성적인 대응, 사회적인 능력, 뭐 기획력을 갖춘 핵심 인재들은 점점 부족해질 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인재들을 찾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남으로써 대한민국 산업에는 이런 핵심 인재들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AI 기술은 대중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98% 이상의 기업은 고도의 숙련된 경력직들은 없다. 핵심 인재들이 없다라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의 핵심 인재가 부족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마케팅, 영업, 또 연구, 개발, 기획. 사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AI가 완성도 높게 대체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이 업에 굉장히 오래 있는 전문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기획 능력을 갖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회사의 수익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야의 고급 인력들이 크게 부족한 현상들을 이제 98% 기업들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계속 이제 기술은 발전이 되는데요. 이런 기술이 발전하고 고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가 기업들을 만나보면 아직도 뭐 중견 기업 이상이라고 하는 뭐 앞서 나가는 기업들도 업무 방식은 이메일을 한다거나 뭐 수기로 보고한다거나 단톡방, 엑셀 업무 등 20세기 초반에 머물러 있어요. 실제로 이제 저희 플로우에서는 협업 툴을 도입하는 담당자들에게 지금 현재 업무 방식은 무엇인지 반드시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아직도 1위가 개인용 카카오톡이나 네이트원 혹은 뭐 이메일, 낙후된 그룹웨어를 사용한다는 등 20세기 초반에 머물러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AI 기술이 가장 고도화되어 있다는 스마트 공장에서도 17% 이상이 아직도 엑셀 수기로 업무를 한다는 결과가 이제 보이는 것처럼 이런 디지털 AI 기술은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기업들의 업무 방식은 여전히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AI와 같은 기술들이 발전하는 것처럼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도 같은 속도에 맞춰 발전해 나가면서 이 생산성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기업들만이 비즈니스 역량이 굉장히 높은 기업, 계속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공통적으로 전 세계 기업들은 세 가지 경영 고민을 겪고 있을 겁니다.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매출이 부진하다. 그리고 핵심 인재들이 많이 부족하다. 근데 마지막으로 인재도 없는데 업무 생산성도 고도화되지 못한다는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전 세계 이제 전반적인 트렌드를 바라봤을 때 비즈니스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고민들을 극복하는 전략이 내년에는 굉장히 중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 업무 혁신을 성공하기 위한 전략들을 다음 이학준 대표님 파트에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제가 그 전에 한마디만 좀 더 정의를 하자면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린 AI 기술의 핵심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앞으로 AI 기술을 비즈니스에 적용하지 않을 기업들은 아마 없다고 생각해요. 그 속도가 얼마만큼 이제 느리냐, 빠르냐, 혹은 얼마만큼 고도화됐느냐, 못했느냐의 문제일 텐데, 사실 이 AI 기술을 비즈니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업무 데이터를 자산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무조건 그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혹시 아직도 지금 이 네 가지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정말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종이 문서 혹은 말로만 일을 하는 기업. 그리고 이렇게 업무 히스토리들이 하나도 자산화가 되어 있지 않은 기업. 또 일을 잘하는 팀이 정말 없는데 이 잘된 성공 사례를 딱 프로세스화해서 누구나 체계화된 이 패턴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업.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떤 일에 몰입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1초 안에 바로 말하지 못하는 기업들이라고 하면 다음 이학준 대표님 파트를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잘 들으셨나요? 거시적인 관점으로 세계의 미래 업무 환경의 흐름을 보고 협업툴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웨비나 스트리밍 종료 후 12월 16일부터는 영상을 시청하실 수 없으니 플로우 세션 영상 다시 보기와 협업툴 도입 검토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화면의 QR코드를 통해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션이 플로우 이학준 대표와 세션 3 서울대 김난도 교수의 웨비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